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를 진행하게 될 김은혜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100만 명의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촛불 집회의 여파일까요?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집회를 목도한 청와대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또 어둠이 깔린 이 시각처럼 암담하고 엄중한 전국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어제 집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봤어요. 평화로워서 오히려 더 긴장감이 감돌던데요. 저는 어제 그걸 보고요. 네. 역시 우리 국민이 참 위대한 국민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치는 엉망인데 국민은 질서를 찾아서 가장 선진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어요. 그래 평화적인 집회가 돼 있어 자랑스러웠고요.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이 표출한 그러한 그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는데도 충분히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인 숫자를 가지고요. 주최 측에서는 뭐 100만이고 경찰 측에서는 뭐 23만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가 5%고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90%입니다. 그럼 우리 인구의 90%는요 5천만 중에 5, 9, 45, 4,500만 명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 외에도 마음을 똑같이 한 국민이 4천만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저한테도 전화들이 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 아는 분은 자기 아들이 직장에 다니는 40대인데 손주 2명을 데리고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자고 내일 이 손주들을 데리고 데모를 하러 간다 이거예요. 광화문으로. 그래 이 친구가 걱정이 돼가지고 뭐 아들이 가는 건 괜찮은데 어린 손주들 가서 손목이나 놓쳐버리고 하면은 사고 날까봐. 그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말이죠. 어제 광화문 모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제는 옛날식으로 거칠은 이 데모를 통해서 이 항의를 표시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세계 사람을 감동시킨 그런 의사표시를 알 줄 아는 선진 국민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에 대해서 참 자랑스러운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숫자에 우리가 놀래고 그런 거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 촛불 100만의 촛불을 박 대통령도 아마 청와대에서 적어도 듣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제 박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박 대통령은 행동으로 옮겨야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 공권력을 말이죠. 이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데 이제 그 최순실 씨라는 그 개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공사는 그 사적인 권력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세계적으로 이 창피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고 말입니다. 의사표시를 촛불로 하는가 하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으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 절대 다수는 하야입니다. 하야예요.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저기 경상북도 봉화에 가면 현불사란 그 절이 있습니다. 그래 그 절에 그 주지 스님이 김대중 대통령도 요다음 대통령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런 분인데 나중에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 그것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운동을 그 절에서 했던 사람한테 이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스님이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오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부탁받은 분이 기회가 없어서 이 말을 못했는데 참 후회스럽다고. 이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사사로운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지 않으면은 임기를 못 채운다. 그러니 반드시 이 말을 해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거짓말할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하면서 네. 걱정을 한 데서 출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거 그대로 이 하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바로 하야해 버리면 정치적인 공백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야당하고 타협해서 말이죠. 네. 예, 타협해서 이 하야를 좀 늦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야당이 이 주장하는 걸 말이죠. 이 거국 내각이랄까요? 네. 또 거국 내각 총리를 해주고 말이죠. 야당에서 뭐 외교권이니 뭐 심지어 그 국군 통수권인가요? 네. 이런 것까지 내놓으라 하는데 예, 그건 야당은 말이죠. 예, 이 타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잡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야 합의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명년 2월에 1년 하야하게 4개월 되는 남은 것을 임기가 더 끝나는 건데 단축해서요. 네. 내년 중에 적당한 시기에 말입니다. 개헌을 통과시켜가지고 네. 질서 있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하야해가지고 결국 임기를 단축시켜서 새 정부를 출범하게 하고 야당도 이제는 야당의 당리당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정치를 야당이 리드한다. 네. 이건 우리 책임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전국을 끌고 가야 결국 국민들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네. 또 야당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체면을 세워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정 속에서 권력 이양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임기를 단축한다는 각오로 이 국정의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취지로 이거 야당 들었는데요. 책임에 야당이 나서라 이거예요. 저는. 예. 다만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의 상황 인식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정도 상황이 이 정도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다. 어제 그렇지 배낭맨 않으면은- 학생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퇴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하고 타협 안 하고 버티면은 네. 결국 국민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아무것도 이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없어요. 네. 그 책임은 오로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서 네. 국민의 편에서 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100%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야당이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을 위해서 야당하고 타협해가지고 빨리 안정을 시키는 그것이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며칠간이라도 말이죠. 네.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은 어쨌든 내려와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야라든지 탄핵이라든지 보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권력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손안에 다 들어왔다는 그 기쁨이나 혹은 만족이 있다면 이 분열과 갈등을 그대로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분열과 갈등을 야당이 앞장서 그대로 지속하게 되면은 결국 부메랑이 야당한테 갑니다. 네. 여당은 이미 이제 국민한테 나설 말입니다. 이 아무런 이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새누리당이 아무리 국민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해봐야 국민은 믿지 않는 것이고 그래도 이 야당이 이 전국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네. 야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해결책도 안 내놓고 질질 끌고 가고 대통령한테 요구해가지고 내놓으면 또 내놔라, 또 내놓으면 또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결국 국민은 야당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막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하야하고 2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든 네. 그렇지 않고 무슨 탄핵으로 해서 무슨 결말이 나든 그렇지 않으면 개헌을 통해서 결말이 나든 말이죠. 그런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한국에도 트럼프 현상이 없으란 법이 없어요. 네. 이제 여야 다 못 믿겠다. 제3지대에서 우리 새로 출발하자. 네. 그리고 개헌해가지고 이 새로운 틀 안에서 네. 새로운 나라를 출발시키자.
이렇게 나오고 정치인 못 믿겠다. 정당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나 같은 사람을 밀어주라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야당한테 100% 유리하다는 생각 가지면은 네. 결국 이 야당도 이런 사태를 잘 활용 못 해가지고 우리 속된 말로 뭐 죽서가지고 누구 줘버리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 대통령과 친박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대통령은 말이죠. 혹시나 이러시진 않겠습니다만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쳤다. 그래서 한 번 더 야당에 밀리는 모양새로 가다가 지지층 결집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다. 즉 나에게도 다음 기회는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없을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국민이 과거에 무조건 밀어줬던 이 경상도에서까지도 말이죠. 네. 이제는 우리가 이 대통령 잘못 뽑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 사태가 가져온 원인을 알아야 돼요. 공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최순실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권력이 돼버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예. 막말로 경상도에서 압도적인 표 줬지만 경상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가 문제가 됐다면 경상도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물러나는 말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경상도 분들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사람이 말이죠. 국정을 좌지우지해가지고 농간한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분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서 반등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말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대략의 일정을 밝혔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다음 주 적어도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청와대 쪽은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예, 조사한다니까요. 네. 그 조사는 받아야겠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은 이 대통령이 검찰에 나가기보다도요. 제3의 장소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조사를 받는 것이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예우다 난 그리 생각합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미 실망해서 하야하라고 대통령 취급을 안 해요. 네. 그러나 어쨌든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데 우리가 우리 원수에 대해서 이 대접은 못할 망정 말입니다. 네. 예, 그렇게까지 홀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또요 이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네. 또 을지로 이 삼가역에 내려서 걸어왔어요. 그런데 뭐 차 안에서나 이 걸어올 때 저를 알아보시고 주문을 하십니다. 어떤 노인네들은요. 네. 박근혜 불쌍하니 좀 도와주시오 이런 분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 방송하는 줄 알고요. 네. 그러나 이 지하철에서 만난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로 이래 못 살겠다 이거예요. 희망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그러고 또 이 개인의 이 생활, 네. 생활상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어디로 분출하느냐 이 출구를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사과하고 어쩐다고 하지만요. 지금 사과 2번 했지만 사과 결과가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네. 분노만 자극했지 않습니까? 또 요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사과가 되지 않으면 사과하면 할수록 자꾸 이제 문제만 일으키고 국민들하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사과를 할 때는요. 가장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 잘못을 조목조목 시인하고 말이죠. 네.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통령이 나가신다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랬잖아요. 봉화마을에서 퇴임 이후 말이죠. 네. 검찰청에 출두할 때 딱 기자들 앞에서 나 오늘 검찰청에 무슨 일로 출두한다고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신문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한 질문은 다 정리가 돼 있을 거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이 나한테 무엇을 물어볼 거라는 걸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런 점에 있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점은 말이요. 내가 잘못한 거다. 네. 내가 시켰다. 예. 그런데 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해 주라고. 네. 또 그리고 어떤 점은 이 사람들이 말이요. 나한테 미루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런 한 면도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명명백백하니 국민들한테 먼저 보고해 주고 그러고 검찰 조사에 임하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우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일명 국민과의 대화, 그동안 비선과의 대화를 하셔서
제대로 하진 않으셨습니다만 또 한 번 3차 국민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화 형식이든 관계없이 수사 전에 예. 소환 전에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글쎄요, 월화가 아마 그러기는 되겠습니다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네. 그러기를 희망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최순실 씨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네. 또는 문고리 3인방도 다 떠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궁금한 거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심부름 시킬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사람들 또 그리고 그중에 뭐 이 비선 매린방이다 뭐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나와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런 진언을 좀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대통령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게 낫지. 지금 대통령이 모든 것이 최순실 씨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문제에 부딪히면 그걸 밀고 나갈 그런 동력이 용기도 없는 거 없습니다. 아닙니까? 네. 대책도 없고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예요. 혼자만 이 마음속으로 웅크리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청와대 시스템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대통령 일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러라 많이 됩니다. 네. 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전부 받아쓰고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시스템이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 청와대 시스템이 어떻게 대통령을 움직이는 진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대통령 개인도 참 불행하죠.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나서서 말이죠. 청와대에 만나자 해가지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 그런 좋은 진언을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그런 충고를 듣고 앞으로 이제 대국민 담화라든지 또는 검찰에 가시기 전에 네. 당당하니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가시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게 좋다. 전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오늘 이정현 대표가 내년 1월 21일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마 그러진 않을 거겠습니다만 대통령 등 뒤에서 지금 혹시 친박이 다음 대선이라도 퇴임 후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1월 21일 전당대회 왠지 반기문 총장이 오신다는 때하고 묘하게 겹쳐서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네. 때는 그래요. 반기문 총장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이정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지명받아서 대통령 후보 나가 되리라고 생각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요. 역대 우리 정당사 중에요. 대통령이 성공 못 해가지고 실패했을 때 끝난 대통령 정당이 네. 국회에 들어온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권력 끝나면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그 개파도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니까 이 친이계라 했지만은 다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 친박도 정상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나면 친박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네. 이렇게 참 국민한테 실망을 주고 물러난 그 친박들이 그 대통령 밑에서 친박했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국민들한테 우리 당선시킬 주시오, 우리한테 표 주시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말 듣고 펴줄 수 있는 국민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물러나야죠, 지금. 네. 예,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국민 앞에 나서서 말이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죠. 거국내가 꾸려지면 그때 사퇴하시겠다던데요. 그건 자기가 사퇴하기 싫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밀고 가고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당은 당규대로 한다면 사퇴 안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사퇴서 쓰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대통령도 본인이 사퇴 안 하는데 탄핵 아니면 그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퇴 하지만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해야죠. 이것도 이 판단하는 것도 자기 실력이고 자기 지도력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검찰 수사까지 전국의 회오리가 모는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을 모시는 수사한다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우병우 수석은 팔짱도 꼈지만 물론 어딜 가시든 창호지로 다 가릴 거라 국민들도 못 볼 것 같긴 한데요. 이 검찰이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은 결국 네. 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제 큰 별난의 조짐을 만들어내고 말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싹 쓸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계가 결코 유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럽디다 너무 심한 말 하는 것 같은데 최순실 씨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관계고 말이죠. 네. 또 청와대 수석들이 뭘 숨기고 그래서 청와대가 범죄 집단이 돼 있는데 그 청와대를 어떻게 믿냐 그래요. 나 그 말 들었어요. 예.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데 네. 청와대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총재님 오늘 국가에 대한 충정 가득한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를 진행하게 될 김은혜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100만 명의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촛불 집회의 여파일까요?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집회를 목도한 청와대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또 어둠이 깔린 이 시각처럼 암담하고 엄중한 전국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어제 집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봤어요. 평화로워서 오히려 더 긴장감이 감돌던데요. 저는 어제 그걸 보고요. 네. 역시 우리 국민이 참 위대한 국민이다 그 생각이 됐어요. 그 사람 외에도 마음을 똑같이 한 국민이 4천만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저한테도 전화들이 걸려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제 아는 분은 자기 아들이 직장에 다니는 40대인데 손주 2명을 데리고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자고 네. 내일 이 손주들을 데리고 데모를 하러 간다 이거예요. 네. 광화문으로. 그래 이 친구가 걱정이 돼가지고 뭐 아들이 가는 건 괜찮은데 어린 손주들 가서 손목이나 놓쳐버리고 하면은 그쵸. 사고 날까봐. 그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말이죠. 네. 어제 광화문 모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제는 옛날식으로 거칠은 이 데모를 통해서 이 항의를 표시하고 그랬지만 네. 지금은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세계 사람을 감동시킨 그런 의사표시를 알 줄 아는 선진 네. 국민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에 대해서 참 자랑스러운 네.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제 나온 숫자에 우리가 놀래고 그런 거 있지만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저 촛불 100만의 촛불을 박 대통령도 아마 청와대에서 적어도 듣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제 박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박 대통령은 행동으로 옮겨야죠. 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 공권력을 말이죠. 이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최순실 씨라는 그 개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네. 공사는 그 사적인 권력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고 네. 모든 국민이 세계적으로 이 창피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고 말입니다. 의사표시를 촛불로 하는가 하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으면 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 절대 다수는 하야입니다. 네. 하야예요.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저기 그러냐면 이 정치는 엉망인데 네. 국민은 질서를 찾아서 가장 선진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어요. 네. 그래 평화적인 집회 돼 있어 자랑스러웠고요. 네.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이 표출한 그러한 그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도 충분히 성공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인 숫자를 가지고요. 네. 주최 측에서는 뭐 100만이고 경찰 측에서는 뭐 23만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가 5%고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90%입니다. 그럼 우리 인구의 90%는요 5천만 중에 5, 9, 45, 4,500만 명이에요. 네. 거기 모인